안녕하세요, 닥터설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인 비타민C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비타민C가 무려 70년 동안 감기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있어왔고 지금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의 끝에는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을 정리한 이 논문을 참고하여서 비타민C가 정말 사람에게 감기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기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리노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지만 다음에 여러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200개 종류의 바이러스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의 치료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고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감기 치료에 대한 연구 또한 전체 면역력을 높이는 접근을 통해 비타민C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많은 동물 실험들에서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대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비타민C를 따로 추출할 수 있었는데 호흡기 감염에 치료하자는 의견들이 그때부터도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의견이 더 인기가 많아졌었는데 특히 노벨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 임상 실험을 통해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하고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의 화학적 명칭은 아스코르브산입니다. 비타민C는 여러 작용을 하는데 그중 유명한 3가지 작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옛날 옛적 선원들은 과일, 채소를 먹을 기회가 없어서 비타민C 결핍이 빈번했고 특히 잇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괴혈병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혈관 구조에는 콜라겐이 중요한데 콜라겐 생성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가지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C는 강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이 때문에 감염에 대한 보호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혈구의 모집, 바이러스의 복제,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의 생산 등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1940년대부터 2004년까지 비타민C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임상실험 결과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총 3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총 29개의 임상실험을 통해 총 11,077명의 자료들을 가지고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RR은 Relative Risk로 상대적 위험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RR가 1에 가까우면 비타민C와 감기와 상관이 없고 RR이 1보다 작으면 비타민C는 감기를 감소시키고 RR이 1보다 크면 비타민C가 감기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서는 비타민C가 감기 예방 효과는 없었지만 아주 놀랍게도 극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균보다 50% 정도 감기가 덜 발생했고 다른 말로 비타민C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총 30개의 임상실험을 통해 총 9,676명의 자료를 가지고 감기 지속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미리 평소에 비타민C를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감기로 앓을 날이 8% 정도 줄었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감기로 앓은 날이 13%나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7개의 임상실험을 통해 총 3,294명의 자료를 가지고 감기 지속 시간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평소에 비타민C를 섭취하지 않았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비로소 비타민C를 섭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가 감기 치료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타민C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먼저 일반인에서 감기 예방이 효과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놀랍게도 운동선수처럼 심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비타민C는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방적으로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특히 어린이에서 주목할 만큼 감기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비타민C의 효과가 실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비타민C를 먹지 않는다면 감기 걸린 당시에 비타민C를 과용량으로 먹어도 통계적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비타민C가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에 미리미리 드셔야 하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내외 값이 싼 것을 생각하면 비타민C를 의학적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